주말 오후 라디오를 듣는 즐거움. KBS 1라디오 김홍성의 생방송 정보쇼. 해외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처음 연결하는 것 같은데 몽골 가보겠습니다. 울란바토르에 강희연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거기랑 우리나라랑은 뭐 시차는 많이 나지 않죠? 1시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 3시 49분인가요? 아니, 5시 49분. 그렇습니다. 3시 49분. 3시 49분입니다. 아, 몽골 요즘 날씨는 어때요? 몽골에도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보입니다. 몽골 현지에는 강한 먼지바람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나들이하기가 다소 불편합니다. 초원에서의 봄바람은 사람이나 가축을 회오리 바람에 날아올려 죽일 만큼 그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일기가 변화무쌍해서 하루에 추라추동 4계절이 모두 교차되기도 합니다. 5월이 돼야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파릇파릇한 새싹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몽골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내몽골이라고 있는데 그 내몽골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영토인 거죠? 그렇습니다. 1921년에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혁명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네. 반은 중국으로 들어가고 반은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몽골 지역에서 모래바람 또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불어 닥쳐서 이게 이만저만 좀 피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몽골뿐만 아니라 몽골에서도 그런 모래바람이나 황사 뭐 이런 것들이 역시 일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위에 내몽골이 있습니다. 그 위에 고비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아, 있죠. 고비 사막에서 이제 이 황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몽골 지역에서도 이 고비 사막에서 일어난 그 먼지 때문에 좀 힘겨워하신다는 얘기네요. 거기에 주민들도.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아니, 몽골에는 우리 동포분들은 한 얼마 정도 계셔요? 예, 지금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3,500명. 그렇구나. 이번에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의 기운이 이렇게 막 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또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잡혀 있는데 그곳에 우리 동포분들은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나누십니까?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된다고 했을 때 남북 정상회담은 당연히 이제 판문점에서 되는 거고요. 네. 북미 정상회담도 이게 한반도 상황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디서 열리는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울란바토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신 보도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6월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유럽보다는 아시아권, 특히 몽골이 주목되고 있다고 최근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요컨대 이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미국이나 북한이 되는 거는 서로 상대국이 꺼려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제3의 장소로는 일부 유럽 국가가 거론되고 있지만 북한의 옛 소련 항공기로는 유럽까지 가기가 논스톱 비행이 어렵고 물론 경유해서 가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몽골에서는 이게 아주 큰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인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은근히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받은 이후에 몽골 정부가 반응을 보인 게 아니고 몽골의 전직 대통령 차이야긴 엘베토르지 대통령이 트위터에다 올렸어요. 만약에 북미 정상이 열린다 할 것 같으면 중립적인 장소가 필요할 텐데 네. 평양이나 워싱턴이 아니면 제3의 장소로는 울란바토르가 적격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네네. 이게 의외의 반향이 일었어요. 그래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몽골이 갑자기 부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몽골의 지금 현직 대통령 차이야긴 할트마긴 바트톨가 대통령이 비서실장이 나서서
비서실장이 나서서 예. 그 양국 대사, 그러니까 주몽골 북한 대사, 주몽골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 이 정상회담 유치 국가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아하. 하지만 뭐 지금 뭐 싱가포르 얘기도 있고 그 뭐 다른 유럽 국가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저는 개인적으로 몽골에서 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몽골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알려지면 서로에게 윈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 몽골이 그 지금 지향하는 목표는 그동안 뭐 자원 부국이다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사실 국제화 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데는 뭐 관광지나 이런 것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를 유치함으로써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또 특히 그 몽골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네. 북한 쪽에서 몽골을 선호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결론이 이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가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국, 중국, 러시아가 이웃 나라는 점도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 몽골 요즘 경제 상황은 어때요? 경제 상황이 글쎄요. 지금 우리가 1990년대 말에 외환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해 몽골도 우리 국민들이 나섰던 금모기 운동과 같은 캠페인을 개시한 바도 있었는데요. 네. 몽골 국민 모두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이 1990년 개방 이후에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성장을 이어오던 몽골 경제가 최근에 그 자원의 국제 가격 하락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몽골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렇게 서양 사람들한테 비교하라 그러면 전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같은 아시아 국가로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런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있을 때 몽골에게 이렇게 특히 어려움에 처한 몽골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류가 있다면 큰 이제 아마 어떻게 보면은 서로에게 좋은 가교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몽골은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 맞은 올해 2018년의 봄, 저는 우리와 같이 몽골 반점을 가지고 있는 몽골 국민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에는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한시적인 것이고 몽골이라는 나라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예, 그러니까 몽골은 조금만 우리가 지원하면 나중에 분명히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정말 좋은 친구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시간 관계상 몽골의 강연 통신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였습니다. 통신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죠.